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2부는 오늘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주말 잘 보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보시면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신호들 매일매일 또 전문가님께서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또 수익률도 챙겨가시고 여러 가지 고민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오늘 한 줄 한 평을 전문가님의 어떤 한 줄평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한번 시황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이트 전문가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 통해 보겠습니다.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시장이 저번 주부터 뭔가 너무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유가 이럴 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쌍용차 관련해서 맞아요. 그 이제 쌍방울이라던가 아니면 KG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급을 좀 꼬아버린 그 예상치 못하게 꼬아버린 이런 현상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좀 관망세가 좀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네, 맞아요.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이제 탄력받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관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12일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똑같은 얘기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전쟁 우려라던가 아니면 인플레,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은 벌써 시장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이슈들을 붙이고 좋아지면 이제 반등 나왔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얼어붙을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 정확하게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제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펀더멘탈이 뛰어난 이런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눌리더라도 다시금 올라와줄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내 계좌를 보면서 네. 많이 좀 힘드실 텐데 맞아요. 그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는 이 시기만큼은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면서 커피 한 잔도 하시면서 그 다른 분들과 이제 대화도 하시면서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네. 뭐 이렇게 좀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올라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오늘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이 생산자 물가 지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은 증시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추매라던가 네. 아니면 손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양하시고 좀 관망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살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셔서 좀 고민을 나누시고 좀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또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톡방 내에서는 좀 많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면 좋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톡방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또 이야기 나누시고 위로도 좀 받으시고 전문가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같이 또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서 좀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이 좀 애매하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그중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네, KG 스틸 우선주 올라와 있네요. 역시나 또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의 상한가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 KG 관련 그룹주, KG 그룹주 관련 종목인데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30만 원 선 위로 또 올라와 주면서 30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23만 2,500원에서 바로 30만 2천 원 선까지 찍으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KG 스틸 우선주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쌍용차 관련해서 소식만 나오면 또 상한가를 행진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이 KG 스틸 우량인데 네. 그 우선은 쌍용차 이슈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에디슨 EV 맞아요. 관련해서 지금 네. 크게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고 이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쌍방울 그룹주들 크게 올랐다가 자사주 처분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냄새가 약간 나지 않나. 네, 그런데 이제 KG 그룹 관련해서는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뭐가 이득인가라고 좀 따져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꽝보다는 R이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평택 그 시내 인근에 맞아요. 공장 부지가 25만 평 정도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시가가 약 한 9천억 정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제 쌍용차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1조 5천억이라는 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이 땅 부지 관련해 가지고 이 9천억 시세가 만약에 민간인 이제 아파트 용도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1조 5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 와, 라는 그렇군요. 이런 평가 때문에 쌍용차 인수에 열을 올리지 않나. 그리고 KG 그룹 같은 경우에 돈이 있는 그런 그룹주기 때문에 네. 그 인수에 좀 무게가 실리고는 있는데 지난번 작년이죠. 쌍용차가 이슈 이제 매물로 나왔었을 때 네. 10개의 이런 그룹주들이 참여를 했었다가 결국에는 본입 차례 3개의 기업만 참여를 했었고 결국에 에디슨 EV만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갔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KG 스틸
KG 그룹주 그리고 쌍방울 그룹주들 뭐 누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또 누군가가 또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5월까지니까 기한이. 근데 뭐 쌍용차 관련해서 이 부분을 회생시켜가지고 정말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정말 그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룹주들이 과연 있을까? 누가 참여를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 섹터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 테마 네, 맞아요. 관련해서는 KG 스틸 뭐 아니면은 지금 쌍방울 관련 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저는 지금 만약에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현재 시점에 과연 공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4연상 중이거든요. 자, 그 이슈가 뜨자마자 이 노란색 부분 바로 상한가를 치고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3연상, 4연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노란색 부분으로 처리를 해드렸는데 네.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3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 들어갔다가 30%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30% 다시 그쵸. 하락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온다 이런 시장의 논리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안 주겠죠.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네, 거래량 보시면은 근데 요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자, 이거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저 또한 그 지난주부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쌍용차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좀 관망을 해라.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성이 그쵸. 짙지 않나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네,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쌍용차 관련 소식만 나오면 또 주가가 계속해서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도 역시나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쌍용차 관련해서 소식 나오는 것도 한번 뉴스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 다음 종목은 TN 알바이오펩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J&J와 공동개발 성과 확대 기대감에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0% 가까이 좀 상승을 나타냈네요. 9.62%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29,05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6,500원 시가에 시작을 해서 33,250원까지도 찍었었네요. 네, 그렇다가 우하향을 하는 흐름을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또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오늘 29,0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3월 22일경에 5만 원 선까지도 갔던 주가가 일단 4월 들어서면서 2만 원 선까지 바로 또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서 29,0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공장 신사 소식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던 적도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선 이 이슈를 받은 거는 존슨앤존스 그 이제 제약바이오 네네. 관련해서 시총 세계 1위인 기업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두아토 회장이 먼저 했던 말이 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정형외과 분야에서 의료기기 사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더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런 업체들을 방문을 했는데 TNR 바이오펩이라는 이런 회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어떤 회사냐? 생분해성 인공지체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 3D 관련해가지고 이제 외과라던가 정형외과, 내과 이런 모든 그 이제 의료 기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존슨앤존스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 TNR 바이오펩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네. 최근에 투자를 했어요. 84억 원 규모로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상 증자까지 했었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2월 달에는 심근경색 관련해서 심장병 네. 되게 성인병이잖아요. 네. 암이라던가 뇌혈관 그렇죠. 질환, 뭐 심장 질환 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쪽 관련해서 뭐 특허 이런 부분들에 호재가 있었었던 만큼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그 피부 관련해서 로레알이라고 이제 프랑스 그쵸. 회사인데 네네네. 예, 그쪽 회사하고서도
지금 효과가 입증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붙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로도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존슨앤존스에서 만약에 이제 뭐 전략적 제휴라던가 아니면은 이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윗꼬리를 좀 크게 달고 내려왔는데 어쨌거나 중요했던 이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가도 이 26,000원 라인을 돌파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35,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갔었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이 이 재료의 크기를 좀 크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라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유진로봇 올라와 있네요. 로봇 산업 시장 규모 149조 원 전망에 따른 또 오늘 수혜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로봇 오늘 6.93% 상승을 했고요. 7,2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진로봇 오늘 7,74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네요. 이내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일단은 7,2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재미없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유진로봇은 특히 어떻게 보세요? 로봇 이야기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해주셨잖아요. 로봇은 유진로봇, 네. 지금 한 3월부터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맞아요. 섹터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좋아하죠. 그리고 1월에도 굉장히 로봇이 뜨거웠었습니다. 그쵸. CES에서 삼성전자가 240조 원 규모로 이제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를 감행할 것이다. 이런 이슈도 붙어주고 있고 그리고 4월에는 잼스라고 상용화 로봇이 삼성에서 출시가 됩니다. 그 이슈도 이제 뉴스가 나오면 로봇 관련주들 들썩일 것이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휴림 로봇 그리고 로보로봇 이런 로봇 관련주들 중에 거의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에브리봇이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런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적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이제 흑자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뿌린 만큼 돈 먹는 이 사업 분야였었는데 이제는 돈을 크게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변모하고 있다. 네. 거기에 현대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디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의 그쵸. 1조 원 규모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사들이면서 이제 거의 업계에서는 로봇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대장격으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5년도에 이제 주말에 붙었었던 뉴스예요. 네. 주말에 붙었었던 뉴스가 오늘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 규모가 149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 먹거리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벌써부터 지금 이제 상용화 로봇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도 M&A라던가 이런 기대감은 지금도 1등, 세계 1류 뭐 이렇게 돈 잘 버는 그런 회사들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위한 라이더 이거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좀 약간의 성향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가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용 로봇 관련해서 좀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좀 강세를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다. 이런 로봇 관련주들 다 주의 깊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자, 그래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이렇게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알고 있죠. 4월에는 이제 로봇이 나온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자가 감행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 그리고 KT에서도 지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동통신 3사가 다들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선점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지금 주요 자리인 이 자리 7,000원 라인을 자 어제랑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이탈을 했었었죠. 네. 이 부분을 시장이 제가 아까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함부로 손절이라던가 이 지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뭐 심리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라인을 이탈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손쉽게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자리 부분에서 지지받을 것이야 하고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단적인 예로 이렇게 좀 들 수가 있겠고 네. 이렇게 했다가 오늘 다시 바로 끌어올렸어요. 뭐 이슈가 붙어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다시금 신고가 갱신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올 한 해 굉장히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필살기 시간에도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다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오름세를 나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로봇 산업 시장의 규모가 149조 원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또 오름세가 보여줬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좀 보시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곡물 가격 폭등에 비료 관련주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늘은 남해화학이 또 특징주로 올라왔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3.48% 상승을 하면서 13,0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남해화학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료 관련주. 네, 남해화학 3월 15일, 3월 중순경에는 한 9,750원까지 갔었던 주가 흐름이 3월 22일 들어서면서 바로 13,6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원 선 위로 올라와 주게 되면서 최근까지도 그 흐름을 유지를 해주다가 13,050원 선에 오늘을 10% 넘게 상승을 해줬네요. 네, 남해화학 이 종목 곡물 가격 폭등 또 소식 나오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나오면 또 오름세를 보여주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정관님? 식량 관련주들, 네네. 미래생명자원이라던가 그러니까요. 팜스토리라던가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한 폭등세를 보여주었다 잠시 쉬어갔는데 네. 오늘 장 막판에 다시금 그러게요.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뜨거웠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농협 계열 국내 최대 비료 그렇군요. 생산 및 판매 업체인데 네.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네. 탑인 회사인 거죠. 비료 관련해서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오늘 찾아보니까 칼슘 유황 비료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크게 먹히고 있다. 굉장히 좋은 비료로서 이렇게 네.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받쳐주고 있고 지금 곡물 가격이 아까 이제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PAO 이제 식량보건기구 거기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식량, 밀이라던가 옥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에 한 20-30% 이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가뭄이 좀 있으면서 이런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만큼 네.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왜냐면은 의식주 중에서 식이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안 입으면 그만이고 그렇죠. 뭐 밖에서 자면 그만인데 네. 안 먹을 수는 먹는 없잖아요. 거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필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뭐 동식물 이제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고기 좋아하죠. 같은 거 네. 들어갈 때 필요하고 그리고 네. 사료 같은 거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농작물 키울 때도 이런 비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달리는 말, 올라타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급등 이후에 급락 나올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이슈가 붙으면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시초가로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지금 시장의 꼬임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하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가격적인 측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전고점 라인인 12,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흐름이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쵸. 다른 이슈가 붙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남해학이라던가 다른 뭐 사료 관련주들 이렇게 이슈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57만 주가 이렇게 와, 네.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 이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거래량이 크게 급증을 했고 그리고 크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이 외인들 자금. 근데 오늘 환율이 좀 올랐어요. 1230원대로 맞아요. 다시금 올랐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 즉 이제 환차익만 노리는 그런 거래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학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 올라와 있습니다. 연간 신작수 내년에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도 오늘 10% 넘게 상승을 보여줬네요. 오늘 10.33%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33,6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DNC 미디어도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35,500원에서 출발을 해서요. 바로 또 상승을 하면서 33,900원 선까지도 찍었고요.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10% 넘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33,650원에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웹툰 제작사 DNC 미디어인데요. 좀 최근에 K 웹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전문가님께서도 웹툰 자주 보신다고 들었는데 DNC 미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웹툰이 왜 이렇게 못 갈까? 작년에 이제 미국 상장 관련해가지고 그 웹툰이 이제 웹툰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면서 뭐 넵튠이라던가 MBT라던가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이슈를 잠깐 받았다가 한꺼풀 꺾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이 지금 웹툰이 있는데 네. 이게 400만 뷰를 지금까지도 나온 지가 완결이 된 지도 있는데 된 지도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그래요? 네. 최근에 지난주죠. 룸투코리아 열혈 강호 맞아요.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연재를 했던 웹툰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 혼자 레벨업 그 IP를 보유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웹툰 관련주로는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 두 그렇죠. 개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워낙 재료가 많고 대형주이다 보니까 뭐 웹툰 하나의 이슈만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이렇게 좀 시총이 좀 작은 비교적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K 웹툰 어디서 뭐 대박을 쳤네 이런 흥행을 했네 일본에서 지금 그리고 프랑스, 유럽 이쪽 등지에서는 K 웹툰이 K 드라마 그리고 즉 이제 OTT 관련해서 이런 그런 컨텐츠 관련해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웹툰도 그만큼 뜨겁다. 근데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은 웹툰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담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담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이제 웹툰이 시장을 다시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한류 열풍을 또 다시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규모가 큰 컨텐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올해 더 이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만큼 웹툰 시장이 커진 만큼 이제 젊은 자라나는 이제 작가들이죠. 그쵸. 네, 작가님들이 더 많아지고 그 네. 작품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질도 더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DNC 미디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터 블루라던가 MBT, 뭐 넵튠 이런 그 종목들이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은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28,000원 부근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직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근데 기간이 좀 안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금투에서 좀 이렇게 3거래일 연속 들어왔었던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거래량을 터뜨렸다. 아주 많은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10% 가까이
12% 찍었다가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윗골이 달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MBT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에 여러 번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지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오늘 좀 담아줬는데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들 NFT 관련해서도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MBT 네. 같은 경우에는 세컨 서울로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도 했고 네. 그래서 미스터블루, MBT 뭐 웹툰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관한 이슈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종목이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카톡방에서 노란톡방에서 맞아요. 네. 좀 이렇게 차분하게 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웹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DNC 미디어도 또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외에 또 웹툰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뭐 콘텐츠나 미디어 관련주들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같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방전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오닉5가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방전지 7.44% 상승을 했고요. 72,30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세방전지 오늘 아이오닉5와 관련해서 또 소식이 나왔네요. 아이오닉5는 현대차 또 네. 현대자동차의 그 전기차인데 세방전지랑 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미국 진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국내 정부 보조금이 붙어주면서 이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세방전지 하면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로켓 배터리라고 하면은 네.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몰아보시고 지금 관리를 해보셨던 네네. 분들은 이 배터리 교환 주기가 한 6만에서 그죠? 12만 정도 네네. 되면은 갈아야 되잖아요. 로켓 배터리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만드는 회사, 대표 그렇군요. 브랜드인 네. 그 로켓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현대 그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다. 납품을 하고 이제 있군요. 좀 이렇게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오닉 5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캐시카우인 아이오닉 5를 지나서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내연기관을 없애고 현대자동차가 맞아요. 이제 내연기관을 점진적으로 다 없애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전기차를 지금은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아직 이슈가 안 붙고 있어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세방전지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공장 증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계약 체결이라던가 뭐 매출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붙어줄 때마다 저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현대차랑 기아가 상승세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이 많은 주주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쵸. 이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 대장의 두 종목이 조금 올라와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도라던가 다른 밑에 현대위아라던가 이런 부품 관련주들도 조금씩 들썩이려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세방전지는 우선 로켓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지금 담아두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가격적인 측면도 보면은 지금 저는 좀 우긴다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오늘요. 자, 하락 추세라는 것이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한 라인인데 이 라인들을 못 뚫고 주가가 계속 밀려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대를 하게 되면은 65,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더니 지금 72,000원까지 종가가 형성이 돼 있다. 근데 이 회색 라인을 보자 하면은 120일 이평, 즉 6개월 동안의 주가의 어느 정도의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리들이 이 밑에서 위에서 놀고 있는 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 위로 지금 올라탔어요. 근 6개월 아니 거의 1년 만에 1년 한 3개월 만에 올라왔다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만약에 이제 이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올라타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정배열이 된다라면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저는 세방전자 또한 전지 또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갖춰주고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출 관련해서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올 한 해 얼마나 잘 벌 거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체크를 잘 해봐야 되고 이 차트는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이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과거 주가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거는 너무 과대 해석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관련해서 이제 숫자가 찍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당기순이익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컨센서스가 나왔나 보니까 컨센서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시총이 1조 정도 되는데도 아직 시장 컨센서스가 안 나왔다. 네. 그렇다면은 공시를 통해서 종목이 뭐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애널리스트라던가 아니면 증권사 분석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 좀 먼저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방전지 좀 이런 부분들 제가 체크를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방전지까지 또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KPF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를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수혜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PF 오늘 18.37% 상승을 했네요. 오늘 1,000원 가까이 전거래 대비 오르면서 6,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전쟁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탄력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KPF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자, 이게 석탄 수입 제재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네. 조치 이렇게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칼라만탐 섬 이 석탄 광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투자를 했다라는 이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와 관련된 이 석탄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크게 변동성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용 단조품, 이제 베어링 부품이라던가 그리고 화스너라고 이제 볼트 너트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하이도 봉쇄가 됐고 맞아요. 광저우에서도 오늘 그 PCR 검사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봉쇄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이견들이 많은데 지금 심천 어떻게 보면 핵인 그런 네. 지역이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볼트 너트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의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네, 뭐 책상, 이런 의자 그렇죠. 이런 많이 부분들만 들어가죠. 봐도 볼트 너트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석탄 관련한 이슈까지 붙었네라고 하면서 오늘 지금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제재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 붙어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뭐 이제 지지 라인 그리고 뭐 저항 라인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를 하겠지만 이 재료의 크기 저는 작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고 매크로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혼자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 가격적인 측면들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그래서 이제 6,000원 라인 컷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PF까지 또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참고를 하셔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톡방에서 들어오셔서 또 물어보시면 되니까요. KPF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동홀딩스 올라와 있네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FDA 임상 승인 소식에 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일동홀딩스 17.88% 상승을 했고요. 오늘 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3만 원 선에 딱 마무리가 됐네요. 하루 흐름 일동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450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바로 또 상승을 하면서 3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31,950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네요. 마무리에는 일단 3만 원 선에 마무리가 종가를 형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동홀딩스 이와 관련해서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또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지난주에 일동제약을 말씀을 드렸던 것 맞아요. 같아요. 주가 네. 흐름 신풍제약하고 너무나 그쵸.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너무나 강하다.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시오노기 제약하고 지금 이 임상 3상이 통과가 됐다. 공동 개발을 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 사실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동 바이오 사이언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동 홀딩스는 이제 투자를 하는 자회사들을 이렇게 세 군데 이상을 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동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한마디로 유산균이죠. 유산균 관련해서 미국에서 자체 검증 GRAS를 취득을 했다. 이 소식도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구용 치료제 S 뭐 번호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네네. 근데 시오노기 제약하고 만든 그 품목이 이제 임상 3상을 시행을 한다. 이런 이슈. 그래서 일동제약 주가도 굉장히 무서운데 일동홀딩스도 지금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도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시간 조정 줬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조정을 다시 주고 올라갈 수도 아니면 내일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호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좀 약간 보수적인 부정적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봐야죠. 일동제약이라던가 일동홀딩스라던가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뭐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얘네 이제 기대감으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적까지도 받쳐준다면 이게 이제 임상 통과돼가지고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진다, 수출 계약을 한다 이러면은 주가는 말도 못하게 그렇겠죠.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제약바이오 특성이 3연상, 4연상, 5연상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섹터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셀트리온 삼형제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좀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 일동제약도 관련해서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좀 계속해서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이브존 INC입니다. 부동산 가치 부각에 또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상황 바로 보겠습니다. 네, 세이브존 INC 오늘 18.25% 상승을 했고요. 3,725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폭등을 했는데 최근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존 INC 3,080원 선에 계속해서 횡보한 흐름을 나타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월 5일까지도 계속해서 그냥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바로 또 부동산 가치 부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4,000원 선 위로 올라와 주기도 했었네요. 11일을. 네, 오늘 종가에는 3,725원에 마무리가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이브존, 제가 아는 그 세이브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지금 우선 매출이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서 이런 이슈로 이 세이브존 INC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네.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떻죠? 지금 그쵸. 백화점은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네. 코로나 임해도 냈는데 이 세이브존은 백화점도 아닌 것이 그러게요. 아울렛도 아닌 것이. 네. 아니, 아울렛도 좀 아닌 네.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세이브존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노원점 서울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에 이제 성남점, 광명점, 부천 상동점, 뭐 대전, 전주, 코아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들이 다 역세권들이에요. 그렇군요. 완전히 바로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오.
코앞에는 핵 노른자 그쪽에 노른자 이제 땅이군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매출 관련해서 그 할인점 관련해서 가보면은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 이제 세이브존이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판별을 해봐야 될 텐데 잘 되고 있을까? 제가 갔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할인점으로 저도 난방을 잠깐 네. 급하게 사려고 들어가 보긴 했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네. 코로나라서 없었나라고 했었을 때 현대백화점 아니면 신세계를 갔었을 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뭐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런 점들에 비추었을 때 이제 부동산 가격 아까 이제 쌍용차 그 평택 부지를 네네. 말씀을 드렸었던 거랑 네.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좀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 이슈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6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나씩 처리를 한다. 네. 뭐 그거 관련해서 좋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뭔가의 획기적인 오프라인을 뭔가 활로를 개척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라면 좀 좋게 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지금 오늘의 급등세는 좀 글쎄요,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비전적이냐라고 했었을 때 썩 비전적이진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이브존 INC까지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하잉크 코리아네요. 모바일 간편결제 사업 강화 소식에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12.06% 상승을 했고요. 4,180원에 마무리가 된 종목이네요. 네, 이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봐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액세서리 제품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뭐 맥도날드라던가 아니면 일반 음식점을 갔었을 때 키오스크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관련해서 핸드폰으로 미리 이제 결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지금 미리 이렇게 주문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미리 사전에 주문해서 하는 갑자기 스마트 오더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신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하잉크 코리아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모바일 간편 결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키오스크도 굉장히 긍정적으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간편해지고 있다. 급하게 말하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데 네, 어쨌든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2,000원대의 주가가 지금 4,000원까지 2배, 100%를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 되지 않았나? 근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사이즈를 크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재료의 크기를. 저도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금 100%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특징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라이트 전문가님 3부까지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부에 실시간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9시에 다시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